장 건강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손톱입니다. 바로 손톱입니다. 어? 손톱을 확인하라? 손톱. 오. 손톱 왜요? 우리 손톱을 보면요. 손톱이 유난히 이렇게 좀 갈라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이고 이런 같은 증상이 있으면 아, 내 장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야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장에 가득 찬 독소를 뺄 수 있는 첫 번째 비법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장에 쌓인 독소는 전신으로 퍼져서 독살을 만듭니다. 독살을 만듭니다. 독살? 장독소가 뭐길래 우리의 몸에 독살을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뭐든 남기면 독이 되거나 살이 되거나 병이 되거든요. 일단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밖으로 나가면 배변이 되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게 오래되면 이제 노폐물이 되고 독소가 또 만들어져요. 예, 그럼 그 독소가 쌓여서 나중에는 내장 지방하고도 잘 결합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비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독소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혈관 쪽으로도 직접 나오게 돼서 그럼 우리는 염증을 저장하고 있는 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독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독소 때문인지 이렇게 좀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이렇게 좀 얼굴도 투덕투덕해지고 이렇게 뭘 먹어도 이렇게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쌓인 건지 안 쌓인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으로요. 내 장은 튼튼한지 혹은 장에 독소가 많은지 적은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장 건강의 기능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손톱입니다. 바로 손톱입니다. 손톱을 확인하라? 손톱. 오. 손톱 왜요? 우리 손톱을 보면요. 손톱이 유난히 이렇게 좀 갈라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이고 이런 같은 증상이 있으면 아, 내 장은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야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손톱 어때요? 손톱 약간 끝에 가끔 갈라져가지고 맞아요. 다시 잘라야 되고 그럴 때 있거든요. 저는 막 손톱 갈라지고 이러는 게 그냥 뭐 날씨가 건조해서라던가 그래. 아니면 영양이 그냥 조금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사실 좀 이 손톱이 장 건강이랑 연관이 돼 있다는 게 좀 신기해요. 왜냐면 장이랑 손톱은 사실 좀 멀잖아요. 장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양소의 흡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과 같은 영양소를 흡수를 해서 정말 말초에 있는 손톱까지 다 보내야 되는데 이런 영양소들이 손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이렇게 갈라지고 파이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좀 예를 들면요, 이렇게 겹겹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움푹 패인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 건강하신 분들도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장 건강이 좀 안 좋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 제가 옛날에 갑상선암 수술할 때 네. 이 네일을 다 지우고 오래요. 왜요? 그래가지고 돈 비싸게 했는데 왜 지우라는 거야? 그랬더니 수술을 할 때 이 컨디션이 나빠지면 손톱부터 파래진다고 그 손톱을 봐야 된대요. 아, 진짜요? 네, 뭐 그래서 이 손톱이 건강에 척도이긴 하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장 건강은 정말 오늘 처음 듣네요. 자, 그래서 네. 우리 엄지 가족들의 손톱 상태가 어떤지 선생님들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조우종, 고선영, 제이슨 손톱이거든요. 조우종님은 또 보니까 네. 윤기가 좀 있어요. 왜 이렇게 다 무광이야, 근데? 아, 저거는 이제 맞아요. 반사돼서. 자세히 보셨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요? 우리 조우정 씨는 윤기가 흐르잖아요. 와요. 네, 그런데 우리 제이슨 씨는 보니까 세로줄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제이슨 세로줄 있어요? 네, 세로줄이 생각보다 꽤 많으신데 이거는 장이 안 좋아도 영양소의 흡수가 안 되니까 세로줄이 올 수 있어요. 그 한의학에서는 이 손톱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장기의 건강한 정도를 측정을 하는데 너무 과다한 독소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면 그 기능들이 손끝에, 그러니까 손톱이 마르면서 건강하지 못해 보인다라고 보이건데 저도 사실 제이슨이 가장 좀 말라 보이긴 해요. 말라요? 네, 손톱이 좀 말라 있어서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영양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영양이. 두 번째는 이제 혹시 몸에 제대로 된 독소가 배출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아니 어쨌든 간에 이제는 뭔가 평소 이렇게 손톱 깎을 때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게 그래야지. 척도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혹시 뭐 또 다른 증상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여자분들이 특히 싫어할 만한 증상이 있는데요. 네, 사진으로 먼저 보실까요? 네. 아, 아, 셀룰라이트. 셀룰라이트. 저는 그 아기 낳고 배가 트면서 셀룰라이트도 그렇죠. 함께 오면서 이제 그때 비키니하고 빠이빠이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여자들이 정말 셀룰라이트 싫어하는데 이게 장 건강이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셀룰라이트 하면은 비만이랑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통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오영실 씨도 그렇지만 비만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셀룰라이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군데군데 좀 있어요. 그렇죠. 뭐 허벅지나 배. 네, 전신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라 마르시고 날씬하신 분들한테도 분명히 셀룰라이트가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돼. 셀룰라이트가 보여주세요. 한번. 셀룰라이트가 정말 이렇게 날씬한 고선영 씨도 지금 보니까 셀룰라이트가 셀룰라이트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마른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꼭 비만과 관련이 있다라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또 살을 더 빼야 되나?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 독소랑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장에 독소가 생기게 되면은 장 점막을 자꾸만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균열이 생기고 거기에 자꾸만 독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 독소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에 돌면서 결국에는 피하 지방과 만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면 피하 지방 안에 염증을 생기게 만들고 이 염증으로 인한 노폐물들이 이제 지방 그리고 뭐 부종 이런 것들과 뒤엉키게 되면은 결국에는 빼기 어려운 셀룰라이트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장 독소도 네, 일종의 셀룰라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때문에 셀룰라이트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장 독소 때문에 셀룰라이트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발라서 없앤다는 걸 열심히 해보셨을 거예요. 하다가 네. 이제 지쳐서 그만두고 저도 네.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잘 들어서 이게 장 건강을 지키면서 독소를 빼서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도 지키는 그런 방법을 오늘 들어봐야겠네요. 자, 오늘 그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 겁니다. 장에 가득 찬 독소를 뺄 수 있는 첫 번째 비법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장 독소 다이어트 비법, 입을 청소하라. 아니 무슨 보통 양치를 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여태 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입을 청소하라는 게 아니 입이랑 장은 이게 위치도 멀고 너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최근에는요, 이 장하고 심지어는 뇌에 다른 장과 연결된 기관들이 네트워킹돼 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입과 장은 연관이 있는데요. 치주염을 유발하는 균이 실제로 대장염을 유발하고 더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아시는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강력한 위암 유발하는 균 있잖아요. 양치질을 많이 하는 분들이 훨씬 감염률이 낮다는 역학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구강 내 그 세균 상태가 위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 입 안에 있는 세균은 그냥 치아를 썩게 하는 그냥 요 정도로만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넘어가서 이제 장 건강까지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 좀 더 놀랄 얘기를 말씀드리면 실제 치주 질환이 있을 경우에 식도암 발생률은 43%, 또 위암 발생률은 52%, 그리고 대장암에 씨앗이 되는 선종 같은 경우도 11%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장 건강하면 이제 장세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좀 챙겨 먹고 뭐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입부터 청소라고 하라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은 마셔야 되나 뭐 말아야 되나 어떻게 그러면 내가 구강 관리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구강 건강을 잘 관리해서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시고 장도 튼튼해진 분이 있습니다. 그 비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밤에 찾아갔네요. 아, 저 밤중에 계세요. 계세요. 아, 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11. 예? 60대 전혀 안 그러시는데? 11kg? 우와, 저게 다 뭐예요, 진짜? 아, 내가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직접 손수 채취해서 말리고 만든 거. 보물들이에요, 보물. 와, 약초인가? 와 진짜 많아요. 아, 건강원인 줄 알았어요. 건강. 거의 운부처집이다. 그 저희 친정 엄마가 그 전에 한 이제 15년 전인가 대장암 말기인데 대장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나 대부분 병원에서 뭐 유전이라고 나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검사를 해봤더니 그거 용종 선종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아유, 어떡하니. 혼종이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선종은 네, 암이 될 수 있으니까요. 크게 키우면은. 나도 암인가? 해서. 근데 그거 암은 아니라 암 되기 전이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안심하지 말라고 관리를 하시면서 건강 음식을 드시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뭘 드실지가 궁금하긴 해요. 가지인가? 가지? 맞아요. 고기를 자주 안 먹는 편이에요. 야채 위주로 많이 먹는 편이에요. 종류별로 많으시네, 많다. 저 집은. 네. 그 야채를 많이 드시는 습관이 사실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이거든요. 아, 맛있겠다. 잡곡 드시는구나. 이거 먹고. 아삭아삭 그냥 맛있는 소리. 보기만 해도 아우. 소리만 들어도 건강해져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 비법이 식단을 챙기는 건가요? 식단은 기본이고 또 비법이 또 있어요. 무슨 비법? 비법 여사님이야. 그거는 내일 아침에 와야 돼요. 내일 아침이요? 내일 아침에 자고 가세요. 뽑아야 돼. 오디 주 치크 진짜 치킨이 아니에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네. 네. 그러세요. 진짜 다음날 아침이다. 아, 시간 맞춰서 오셨네. 아, 잘 오셨네요. 아니 근데 아침에만 볼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대체? 네, 여기에 있어요. 여기요? 네. 방인데 약간 방. 한약방 같은데 아니에요? 약재 쫙 있고. 화장실인데? 아? 어우, 화장실이 비법은 아닐 텐데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맨 먼저 물을 먹었는데 그렇게 바로 먹으면 이 밤새 자고 나면 세균이 입안에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거를 물로 먹음으로써 씻겨서 내 몸속으로 들어가요. 에? 어? 저 매일 물 먹는데? 자고 일어나면 맨 먼저 치아를 한번 청소하고 아, 물 먹기 전에? 오. 깨끗한 물을 마셔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장이 건강합니다. 치약을 쓰시는 건가요? 치약이 없어요. 전에 엄마가 그 암 걸려갖고 이제 치료하고 막 하는데 화학 물질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은 게 좋다 그래갖고 소금으로 바꿔야겠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돼서 커피잔으로 한 잔 정도 물에다가 그 이걸로 한 티스푼 정도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뭐 주겸이라든지 이런 걸 치약 대체제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썼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 예전 동의보감 기록을 보면 이 소금을 넣고 끓인 물로 뭐 눈을 씻거나 입을 개우는 행동들이 만병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천일염 기반의 구강청정제 있잖아요. 그런 구강청정제들이 입안의 박테리아를 많이 죽인다는 연구 기록도 있고요. 한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죽염 같은 성분들이 맞아. 입안 미생물들의 생존을 억제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소금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뭐 소금물만 쓴다라던가 치약을 쓰는 것보다도 서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 한 잔 마셔주면 좋다. 밤새 네, 수분이 점성이 있던 게 좀 모자랐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들 물 한 잔씩 드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물을 마실 게 아니라 이제는 가글을 해서 좀 뱉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제 자는 동안에 우리 입속에서 세균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입속의 침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낮에는 말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세균이 이렇게 증식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때는 이렇게 침 분비도 많이 되지 않고 또 침을 많이 삼키지 못하니까 세균이 자꾸만 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상 직후에는 이제 삼키는 거 말고 한번 뱉어내는 가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을 드시는구나. 뭐예요? 소금이에요? 설탕? 뭐냐 저거? 밀가루? 이거는 생감자 전분가루예요. 생감자 전분. 익히지 않는 생감자 전분가루가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에 유익균도 늘려주고 해서 화장실 가는 게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저걸 한 컵 드시는구나. 처음 듣네요. 생전분을 저 무슨 맛이 나나? 이렇게 먹으면 맛없죠. 비법이 있죠. 비법 뭐죠? 잠시만요. 감자 전분 맛을 중화시켜줘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갈아서 먹으면 목 넘기면 훨씬 좋겠죠. 맛있겠어요. 살 진짜 많이 빠지셨구나. 진짜 12kg 와. 어야 너무 다행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혓바닥 깨끗이 청소하고 감자 전분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같이 갈아서 우리 한 잔씩 드시면 어떨까요? 제가 또 신기한 거는 이제 생감자 전분 가루였거든요. 이게 감자가 고구마보다 혈당 지수가 더 높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안 좋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감자 전분으로 지금 장 건강과 다이어트를 잡으신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오영실 씨께서 말씀하신 그 감자는 아주 따끈하게 김이 모락모락하는 그 뜨거운 감자. 그런 감자는 이제 익혔을 때는 혈당 지수가 아주 높은 게 맞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생감자 전분이라는 거죠. 생감자 전분에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아주 높아요. 저항, 소화를 저항하는 전분이라는 뜻인데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쑥 내려가서 대장에 유익한 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몸에 장 안에 독소가 줄어들고 꾸준히 저항성 전분을 오래 섭취를 하면요 대장암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키위를 더해가지고 또 갈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위가 이제 여기 사례자분께서는 맛 때문에 넣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과당이에요. 한마디로 단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과일에는 과당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 종류 중에서도요, 과당의 비율이 좀 낮은 과일이 조금 장 독소를 덜 유발을 하는데 바로 그게 키위라는 거죠. 뭐 또 혹시 저렇게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감자에는 칼륨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무기질, 미네랄 성분이 많은데 신장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신기능이 아주 저하되신 이런 분들은 너무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이게 칼륨이 몸에서 이제 쌓여 있으면서 부정맥이나 이런 아주 심각한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항성 전분이 장독소도 줄여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사실 좋지 않고요. 김정옥 씨처럼 하루에 뭐 한 번, 뭐 한 큰술 정도 드시는 거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드시고 다른 식사를 하실 때는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적절하게 비율이 되어 있는 좀 균형적인 식단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